보일러를 하루 한 번만 켜요. 전기장판으로만 버티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겨울 나고 계신가요? 요즘 난방비가 너무 올라서 조금만 틀어도 고지서가 겁나죠. 그래서 추워도 그냥 참자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부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 겨울 난방비를 대신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쉽게 말해서 겨울철 난방비 쿠폰이에요. 전기, 가스, 지역 난방 같은 난방비를 국가에서 일정 금액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 좋은 제도를 아직도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작년에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사했거나 가족 수가 바뀌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 신청 마감일은 12월 31일입니다. 이날까지만 신청하셔야 올겨울 난방비에 바로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해가 바뀌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나는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그냥 알아서 나오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작년과 주소 가족 구성이 똑같다면 자동으로 신청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사를 하셨거나 같이 사는 가족이 달라졌거나 난방 방식이 바뀌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다시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이거예요. 헷갈리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세요.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 한마디면 내가 놓치고 있는지 아닌지 바로 알려줍니다. 이 지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보통 1인 가구는 20만 원 안팎, 2인 이상 가구는 30만 원 정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정도면 전기가스 요금 몇 달치가 아껴지죠. 혹시 주변에 추워도 난방은 아까워서 못 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 계신가요? 그분께 오늘 내용 꼭 전해주세요.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에너지 바우처가 어떤 제도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전화하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한 번에 정리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겨울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에너지 바우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에너지 바우처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겨울마다 난방비 고지서 보면서 이번 달은 또 얼마나 나왔나? 한숨 쉬어보신 적 있으시죠? 에너지 바우처는 바로 그 겨울 고지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겨울 난방비를 나라에서 대신 도와주는 쿠폰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우리가 겨울에 꼭 써야 하는 것들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유, 연탄까지 포함됩니다. 따로 어려운 말 외울 필요 없어요. 내가 집을 따뜻하게 만들 때 쓰는 것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 빼준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분들 중에서 가구 안에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아이, 장애인, 한부모 가족, 중증 질환자 등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 사는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그 안에 노인이나 아이,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돕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형편이 어려운 데다가 추위까지 견뎌야 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겨울에 난방을 마음 편하게 틀고 있나? 아까워서 줄이고 사는 건 아닌가? 만약 속으로
사실 조금 참으면서 살고 있다. 이런 답이 나오면 에너지 바우처를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도와주느냐? 액수가 중요하죠. 보통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는 약 2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30만 원 안팎입니다. 해마다 정부 예산과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대략 이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만 원, 30만 원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한겨울 도시가스비 한 달치, 전기요금 두세 달치를 대신 내준다. 이렇게 들으면 느낌이 오시죠? 고지서에 찍힌 숫자를 보고 놀라는 일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번 겨울은 조금 덜 참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금액입니다. 이제 받는 방식을 한번 볼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기요금이나 관리비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나 연립에 사시면서 관리비 고지서가 나오는 집이라면 이 방식이 훨씬 편합니다. 둘째, 카드에 충전해서 직접 쓰는 방식입니다. 농어촌에 사시거나 기름 보일러, 연탄 보일러를 쓰시는 집은 이 카드 방식이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에 충전된 금액으로 주유소에서 등유를 사거나 지정된 곳에서 연탄을 사서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줄로 정리해 볼게요. 아파트에 살면 자동차감, 농어촌이나 단독주택에서 기름 연탄 쓰면 카드.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나는 어떤 쪽에 해당될까? 지금 머릿속으로 내 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매달 받고 계시다면 자동차감 방식이 더 편하실 거고요. 시골집에서 기름이나 연탄을 직접 사서 쓰고 계시다면 카드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혼자서 복잡하게 따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저는 아파트에 살고 도시가스를 써요. 저는 시골집에서 기름 보일러를 써요.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담당 공무원이 어떤 방식이 좋은지 알아서 안내해 줍니다. 또 하나, 많이들 모르시는 꿀팁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겨울뿐 아니라 여름 바우처도 있어요. 여름에는 전기요금, 겨울에는 난방비를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바우처를 다 쓰지 않고 남겨두면 그 남은 금액을 겨울로 가져와서 난방비에 보태 쓸 수 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 조금 아껴 쓴 게 겨울에 난방비로 돌아오는 셈인 거죠. 이 부분은 정말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에너지 바우처는 단순히 정부에서 돈 조금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춥다고 참지 말고 기본적인 난방은 하면서 지내십시오 하고 국가가 보내는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이번 겨울 이 제도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난방 스위치를 누를 때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그럼 나는 정확히 대상이 되는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부터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 바우처는 모든 분께 다 드리는 제도는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구 중에서도 특히 추위를 더 견디기 힘든 분들을 먼저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우선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고 계신 분들이 이 출발선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이 급여들 중 어떤 형태로든 수급을 받고 계시다면 나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될 수 있는 첫 문턱은 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기준이 더 얹어집니다. 바로 가구 안에 누가 함께 살고 있느냐 하는 가구원 특성 기준입니다.
가족 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 계시거나 6살 이하의 어린아이,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증이 기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처럼 돌봄이 더 필요한 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받을 수 있겠지가 아니라 나는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하고 우리 집에는 노인이나 아이, 장애인 같은 에너지 취약 가구원이 함께 살고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계신 가구 중에서 그 안에 노인, 아이, 장애인, 한부모, 소년, 소녀 가정 등이 있으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요즘에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으시는 가구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거급여만 받으니까 안 되겠지 하고 단정하지 마시고 한 번은 꼭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은 자동 신청입니다.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들은 올해도 그냥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에너지 바우처는 자동 신청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주소, 가구원 구성, 수급 정보에 변화가 없다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전기요금 고지서에 에너지 바우처 차감 금액이 그대로 찍혀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예외 상황입니다. 중간에 이사를 하셨거나 함께 사는 가족 수가 달라졌거나 난방 방식이 바뀐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살다가 자녀 집으로 들어가셨다든지 다른 동네로 전입신고를 하셨다든지 예전에는 전기만 쓰다가 새로 도시가스를 쓰게 됐다든지 하는 변화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럴 때는 작년에 받았으니까 올해도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실제로는 신청이 빠져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민센터에 전화를 한 통 하시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신청이 된 건지 확인해 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셔도 담당자가 주민등록 주소와 수급 상태, 가구 구성을 확인한 뒤에 자동 연장이 되었는지 다시 신청이 필요한지 알려줍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는 1600에 3190입니다. 제가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되는지 작년에 받았던 기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상담원이 차근차근 안내를 해줍니다.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되고 혼자 방문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복지사, 이웃분이 대리 신청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절차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마감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날짜 안에 신청을 마쳐야 올겨울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예외적인 추가 신청 기간이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를 기대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올해는 12월 31일 안에 반드시 확인한다라고 마음먹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계시고 가구 안에 노인, 어린이, 장애인, 임산, 부한, 부모, 소년, 소녀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함께 살고 있다면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작년에 이미 받으셨다면 정보가 그대로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지만 이사나 가족 변화,
난방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면 한 번은 주민센터나 콜센터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확인과 신청은 12월 31일 이전에 마쳐야 올겨울 지원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나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신청을 한 뒤에 어떻게 지원금이 적용되는지,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어떻게 표시되는지, 카드로 받게 되면 어디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후에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제 에너지 바우처 신청까지 마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한 번 더 막히십니다. 신청은 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통장에 돈이 꽂히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쓰는 에너지 요금에서 깎이는 이용권입니다. 나라에서 따로 돈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연료비를 계산할 때 그만큼 빼주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신청이 끝나면 먼저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바우처를 쓰게 될지가 정해집니다.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할 때 집 형태와 난방 방식을 여쭤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가스 요금을 함께 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요금 차감 방식이 더 잘 맞습니다. 이 방식은 고지서를 통해 혜택이 눈에 보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보시면 어느 줄에 에너지 바우처 차감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8만 원이 나올 요금이었는데 그 중에서 3만 원을 에너지 바우처가 대신 내주고 실제로는 5만 원만 내는 식입니다. 고지서를 자세히 보시면 얼마를 지원받았는지 금액이 적혀 있어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달 요금이 적게 나와서 바우처 금액을 다 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바우처가 5만 원인데 이번 달 요금이 2만 원밖에 안 나오면 나머지 3만 원은 사라지는 건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은 금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의 경우 이번 달에 다 못 쓴 바우처는 다음 달 고지서로 자동 이월됩니다. 지원 기간 안에서라면 내 바우처 잔액이 계속 넘어가면서 마지막까지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에 사시거나 아직 기름 보일러나 연탄 보일러를 쓰는 집은 이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빼주는 것보다 카드를 통해 연료를 직접 사는 방식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카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행복카드입니다. 이미 의료비 지원이나 임신 출산 지원 때문에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카드를 또 만들라고 하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요. 에너지 바우처는 이 국민행복카드의 금액을 충전해서 쓰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지갑 속에 국민행복카드라고 적힌 카드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대부분 그 카드로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함께 받게 됩니다. 따로 카드를 또 만들 필요 없이 가지고 계신 국민행복카드에 난방비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카드로는 주유소에서 난방용 등유를 결제하거나 지정된 연탄 판매소에서 연탄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에 한번 기름을 채우거나 연탄을 들여놓을 때 목돈이 나가는 집이라면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된 바우처 금액이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이제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 기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한두 달 쓰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통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듬해 봄까지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누어 쓰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부터 이듬해 4월 말이나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고, 최근 몇 년은 5월 25일 전후까지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겨울만 조금 쓰고 끝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춥다고 느끼는 기간, 봄이 오기 전까지 쓴다, 이렇게 넉넉하게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바우처 금액은 이 기간 동안 내가 난방을 사용하는 만큼 조금씩 요금에서 빠져나가거나 카드를 쓰는 만큼 잔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가장 추운 12월에 난방을 더 넉넉히 돌리고, 어떤 집은 겨울 내내 비슷한 수준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알고 계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철 전기요금을 도와주는 바우처와 겨울 난방비를 도와주는 바우처가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에 바우처를 다 쓰지 않고 남겨둔 금액은 겨울 난방비에 보태 쓸 수 있도록 2월되는 구조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은 여름에는 에어컨을 꼭 필요할 때만 적당히 사용하고 남은 바우처를 겨울 난방비로 가져와 보일러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틀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물론 더위를 참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무리해서 아끼실 필요는 없지만, 바우처 구조를 알고 계시면 나는 여름과 겨울 중 어디에 더 쓰고 싶은지 미리 생각해 보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써야 하는 이용권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통장처럼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그래서 봄바람이 슬슬 불어올 때쯤 아직 바우처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아끼다가 결국 쓰지 못하고 흘려보내면 그만큼 난방비 지원을 줄여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만 해두고 잊어버리는 서류가 아니라 겨울 내내 전기가스 고지서에서 숫자를 줄여주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 연탄을 사게 도와주는 실제 생활 속 난방 도우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 제도가 이제는 머릿속 개념이 아니라 우리 집 고지서, 우리 집 보일러와 연결되는 현실적인 지원이라는 느낌이 조금은 오실 거예요. 다음 단계에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점들, 어르신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 그리고 이 한 가지만은 꼭 체크하세요 라는 실전 꿀팁들을 정리해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겨울 난방비 걱정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제 에너지 바우처를 받게 되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끝까지 다 쓰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간을 헷갈리거나 주소 문제 때문에 지원이 끊기거나 카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혜택을 다 못 누리고 지나가세요. 우선 많이 생기는 실수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간에 대한 착각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평생 쓰는 제도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지원입니다. 대부분 동절기 기준으로 12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4월 말이나 5월 말까지 쓸 수 있고, 최근에는 5월 25일 전후까지 사용 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좀 쌀쌀한데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써야지 하다가 기간이 지나버리면 남은 금액이 있어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꽃샘 추위가 올 때쯤 한 번은 내 바우처가 아직 남아있나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상자 정보가 바뀌었는데도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사를 했거나
가족이 따로 나가서 살게 되었거나 반대로 자녀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는데도 작년에 받았으니까 올해도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일입니다. 이럴 때는 자동 연장이 끊겨서 조용히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소나 가족 구성에 변화가 있었던 분들은 반드시 주민센터나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에 한 번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용처에 대한 오해입니다. 요금 차감형은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처럼 공공요금 고지서에서만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카드형은 주유소나 연탄 판매소처럼 난방 연료를 파는 곳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마트나 슈퍼, 식료품점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등유나 연탄을 배달로 주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주문하실 때 미리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게요 하고 말씀을 해 두셔야 배달에 오시는 분이 카드 단말기를 챙겨옵니다. 그 말을 안 해두면 막상 가져온 연료값을 현금으로 먼저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카드 잔액을 잘 모른 채 쓰시다가 어느 날 결제가 안 되어 당황하는 경우입니다. 국민행복카드 잔액은 카드사 앱이나 고객센터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앱은 어렵고 카드사 연결은 오래 걸린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는 1600에 3190입니다. 제 바우처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상담원이 현재 남은 금액을 안내해 줍니다. 주유소나 연탄 판매소에서 결제를 하시면 영수증에도 잔액이 함께 찍히는 경우가 많으니 영수증을 바로 버리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 작은 수첩에 잔액을 적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주소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특히 요금 차감형은 철저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이 내 이름으로 나오는가, 자녀 이름으로 나오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등록 등본에 적힌 주소지에서 나오는 고지서여야만 바우처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녀 집에 살고 계시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자녀 집 관리비나 전기요금 고지서에서는 에너지 바우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주민등록 주소를 어디로 해 두었는가가 기준입니다. 또 한 가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해 계신 경우에는 아무리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은 어렵습니다.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에너지 비용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 자녀 집에 머무르시거나 다른 곳에서 장기 요양 중이신 분들은 내 주민등록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한 번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작은 꿀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겨울 내내 전기요금 고지서와 관리비 고지서를 그냥 금액만 보지 마시고 어느 줄에 에너지 바우처가 찍혀 있는지 눈으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어느 달부터 갑자기 차감이 사라졌다면 그때 바로 주민센터나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카드형을 쓰시는 분들은 겨울이 깊어갈수록 결제가 잘 되는지 잔액은 얼마나 남았는지 수시로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아끼느라 난방을 끄지 마세요. 에너지 바우처는 추워도 참고 버티라는 제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난방은 틀고 지내시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몸이 식고 집안 공기가 너무 차가워지면 관절, 심장,
호흡기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지원금이 들어와 있을 때는 내 몸을 지키는데 우선으로 쓰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에너지 바우처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기간, 주소지, 카드 사용처, 잔액 확인 이 네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잘 지켜지면 겨울마다 반복되던 난방 걱정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한 번에 다시 정리해 드리고 올해 안에 반드시 한 번은 전화해 보셔야 하는 이유를 짧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만 확인해도 올겨울 난방비가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어렵게 말하면 제도 이름이고 쉽게 말하면 겨울 동안 나라에서 대신 도와주는 난방비입니다. 신청과 자격만 잘 맞으면 매달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지역 난방비에서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빠지거나 국민행복카드에 금액이 충전돼서 등유나 연탄 같은 난방 연료를 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도 몰라서 못 쓰는 분, 알지만 확인을 안 해서 놓치는 분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올해 겨울은 꼭 한번 스스로 확인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시거나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에 3190으로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제가 에너지 바우처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본인 확인을 한 뒤에 지금 자격이 되는지, 이미 신청이 되어 있는지,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안에 노인, 어린이, 장애인, 한부모, 소년, 소녀가정 같은 에너지 취약 가구원이 함께 살고 있다면 더욱 우선적으로 챙겨드리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장애가 있는 가구, 아이를 홀로 키우는 가정이라면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한 번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 자체도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만 들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직원이 서류를 살펴보고 대신 신청을 도와줍니다. 혼자 가시기 힘든 분들은 가족이나 이웃, 담당 복지사가 함께 가서 대리 신청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먼저 전화로 상담을 받으신 뒤 가능한 방법을 안내 받으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받았으니까 올해도 알아서 해주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전년도에 받으셨고 주소나 가족 구성 수급 정보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이라고 해서 늘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주소가 미묘하게 달라졌거나 시스템 오류가 났거나 가족 구성 정보가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 조용히 누락되는 일이 매년 생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신청은 자동으로 되어도 확인은 내 손으로 해야 한다. 매년 겨울이 오기 전 또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는 시기에 주민센터에 전화를 한번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올해도 에너지 바우처가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나요? 이 한마디면 자동 신청이 잘 됐는지, 중간에 끊긴 곳은 없는지 한 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에너지 바우처 외에도 추가로 난방비를 더 얹어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어디는 난방비를 한 번 더 지급해 주기도 하고 어디는 전기 매트나 전기장판, 겨울 이불 같은 방한 물품을 별도로 나눠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뉴스만 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는 어르신 겨울 난방비나 겨울 이불 지원이 또 있나요? 이렇게 함께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한 번의 전화로 국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혜택으로 뭐가 달라지겠나?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월 2만 원, 3만 원씩만 덜 내도 겨울 석 달, 넉 달이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보일러 온도 한 칸 올릴까 말까 고민할 때, 전기장판을 조금 더 오래 켤까 말까 고민할 때, 그 망설임을 덜어주는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춥다고 참는 겨울에서 따뜻함을 조금은 누릴 수 있는 겨울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과 취약 가구를 위해 국가가 준비한 겨울 난방비 지원 제도입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스 난방 연료비에서 바로 깎이는 방식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자동 신청이 되기도 하지만 주소가족 난방 방식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마감은 12월 31일까지, 사용 기간은 이듬해 5월 말 전후까지라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남은 건 한 가지뿐입니다. 영상이 끝난 뒤에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전화기를 들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 그 한 번이 올겨울 난방비를 바꾸고 내 몸을 지켜주는 첫걸음입니다. 내 몸을 따뜻하게 지키고 내 지갑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기 위해 올해만큼은 꼭 한번 에너지 바우처를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올해 겨울 벌써 찬바람이 슬슬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창밖 바람 소리 들릴 때마다 마음 한켠에 이런 걱정도 따라 붙습니다. 이번 달 보일러 요금은 또 얼마나 나올까? 특히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은 이 걱정을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에너지 바우처는 그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나라에서 마련해둔 안전장치입니다. 얼마 준다, 몇만 원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뜻은 하나입니다. 춥다고 참지 마시라. 기본 난방은 켜고 사시라. 이 말이 정책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아직까지 에너지 바우처를 한 번도 확인해 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나는 해당이 될까?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한 통, 길어야 5분입니다. 그 5분이 올겨울 한 달 난방비를, 어쩌면 겨울 전체 난방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제가 에너지 바우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또는 작년에 받으셨던 분들은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번호 1600에 3190도 기억해 두셨다가 언제든지 궁금하실 때 한번 걸어보시면 좋습니다.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 몸이 불편해서 밖에 잘 못 나가시는 분, 말은 안 하지만 늘 난방비 걱정을 하시는 가족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께 오늘 들으신 이 내용을 짧게 한마디만 전해주세요. 이거 신청하면 난방비 깎아준대요. 주민센터에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올해 겨울을 버티게 해주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이나 가족, 단톡방에도 한번 공유해 주세요. 이거 한번 보시고 신청 여부 꼭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영상 한 개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겨울이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 댓글 한 줄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이 영상을 더 멀리 보내줍니다. 그래서 몰라서 신청 못하는 어르신들을 줄이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뜻한 정보를 나누는 가장 쉬운 방법이 사실은 여러분 손끝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겨울의 기온은 모두에게 똑같이 내려가지만 그 추위를 맞는 집안의 온도는 다 다릅니다. 난방비가 무서워서 보일러를 아예 끄고 지내는 겨울, 이제는 조금씩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마련해 둔 제도는 괜히 미안해서, 괜히 번거로워서 그냥 넘기는 돈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이 겨울 당신의 집에도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신청은 정보이고 따뜻함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지금 바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